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뽀개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 목표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랑 좀 친해지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계속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시작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줄여서 R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리액트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리액트로 만들면 이제 그게 모바일 앱이 돼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돌려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그냥 하나 만들어서 iOS랑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액트 네이티브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여기처럼 지금 보시면 이 코드 자체는 리액트이거든요. 리액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펀더멘털에 버튼 누르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웹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시리즈는 저도 리액트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정대리랑 같이 공부해 나간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이 구축이 돼야겠죠. 저는 이제 개발 환경 구축 VS 코드를 또 다운받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Node.js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는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올 테니까요. 그쵸? 둘 다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설치하는 환경 세팅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이제 엑스포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CLI라는 게 있습니다. CLI.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CLI로 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냥 컨텐츠를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CLI로 하면은 되게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엑스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라는 방식으로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엑스포로 진행한다라는 거는 공식 문서에도 보시면 이제 with 프레임워크랑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without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대리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를 해봐야겠죠. 이 공식 사이트로 오시고요. 자, 다시 구글링해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딱 검색하시게 되면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나 나올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쭉 보시면은 environment setup이라고 있어요. get started with react native 있죠? 여기에서 without framework로 하는 게 CLI로 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밑에 거가 있거든요. 요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po. 자, 요거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 넣으라고 하네요. 터미널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터미널 열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맥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네이티브 튜토리얼이라는 폴더 안에서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여기 일단 붙여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create expo app latest 되어져 있죠. 엔터를 눌러요. 엔터 누르시게 되면 그쵸, 이름을 정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day 1이라고 할게요. day 1. 그냥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기본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보시게 되면 CD1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엑스포로 하면은 뭐 설치하는데 막 무리가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바로서 이렇게 됩니다. 자, CD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명령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폴더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day 1이라는 저희가 방금 만들었었던 폴더에 이동이 되는 겁니다. day 하시고 탭 누르시면 돼요. 자, 엔터. 자, 이게 뭐냐면 npm run android 하면은 안드로이드가 빌드가 된다는 의미겠죠. npm run 웹 하면은 웹 화면이 뜨는 거고요. 자, 먼저 npm run android부터 해볼게요. 그럼 저는 지금 yes 누르고요. 그 모바일 앱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탭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네요. 그쵸? 이런 기본적인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뭐 리스트 같은 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그 형태죠. 지금 보시면은 안드 개발하신 분도 알 텐데 약간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그게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나가 볼게요. 컨트롤 C. 자, 나가서 npm run iOS를 해볼게요. yes.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뜬 상태고요. x4go 요거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조금 뭐 UI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그쵸, 인터랙션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화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나가서 제 npm run 이제 웹을 해볼게요. 웹을 해보시게 되면 웹사이트가 아마 뜰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웹페이지에 뜨게 될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제 탭 화면이 보이면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다, 그쵸, 간편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커맨드 T에서 네, 방금 열었던 여기서 저는 이제 VS 코드 설정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셔서 이 폴더를 여시면 됩니다. 코드 띄어쓰고 점 하면은 저는 이 VS 코드가 이 폴더를 열거든요. 그거 설정하는 거는 여기 설정에 명령 팔레트 여기서 shell command, install code command 요걸 하시면 돼요. 요거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코드 띄어쓰고 점 하시면은 이제 그 해당 내 위치에 있는 폴더가 VS 코드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일단은 앱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 앱 안에 있는 여기 다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타입스크립트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작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로 쭉 되어져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 플랫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덱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학습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런 것들이 좀 걷어져 있는 좀 간단한 좀 가벼운 앱으로 한번 시작을 다시 해볼까 합니다. 자, Get Started with React Native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가벼운 버전으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요거 복사하시고요. 자, 붙여놓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하고 템플릿이라고 검색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옵션들을 선택하는데 기본으로 아까 됐었던 게 디폴트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블랭크로 해볼게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되는 거고 이게 타입스크립트로 되는 겁니다. 저는 자바스크립트로 할게요. 블랭크 요거 선택해 주시고 전 그럼 이름을 블랭크 day 1이라고 하겠습니다. day 1. 자, 기다리게 계시면은 이제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d 블랭크 day 1으로 가시고 npm run android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실기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엑스포 앱인가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아마 연결이 된 걸 거예요. 요 프로젝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커맨드 T 코드 띄어쓰고 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좋아요. 이제 그러면 프로젝트 구조부터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app.js라는 게 있죠.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가 메인이다. 그래서 app.js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름이 open your app.js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기다가 오늘도 빡코딩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 저장된 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안 되나요? 자, 이 터미널도 여기에서도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올려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빡코딩이라고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고 저장하셔도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 저희가 컴포넌트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애들도 전부 다 이미 다 어딘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이 결국에는 리액트이기 때문에 리액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을 정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렇게 제이슨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CSS 관련 지식이니까. 근데 색깔 같은 걸 제가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제가 뭐 02, 121212 해볼게요. 그럼 이게 아마 검은색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이 나온 거고, 결국은 레드 그린 블루거든요. 990000. 그럼 레드겠죠. 레드 그린 블루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은 99 하면은 이런 색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색깔을 바꿀 수가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FFF 하면은 그쵸? 흰색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입력 같은 걸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버튼 같은 거를 둘까 합니다. 아니면 이제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더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스타일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뭐 볼드 텍스트 할 거야. 뭐 볼드 텍스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뭐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죠. 폰트 웨이트는 요거고, 폰트 사이즈는 나는 26을 할 거야. 그러면은 볼드 style.bold인 거야, 이 파일 안에. 그러면은 뷰 스타일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텍스트도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style.bold 텍스트 어때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을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대괄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썼던 게 요거였죠. 폰트 웨이트 쓰실 때 이렇게 중괄호 또 쓰고 콤마 또 중괄호 그리고 폰트 웨이트랑 폰트 사이즈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따로 저렇게 스타일을 정해서 Shift 옵션 화살표 아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줄 복사 됩니다. 이렇게도 그냥 미리 정하신 다음에 스타일스에 이렇게 미리 정하신 스타일로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꾸밈 처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쵸, 일단은 버튼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밑에다가 버튼 어차피 이렇게 떠요. 리액트 네이티브 해서 약간 그렇죠. 버튼 하게 되면 대충 봐요.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해서 정의로 이동해요. 이렇게 해서 보셔도 돼요. 그럼 지금 얘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대충 보는 거예요. 아, 타이틀이 있구나. 칼라가 있네.
그럼 타이틀 있으면은 타이틀 속성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대충 타이틀 버튼이다. 저장해요. 그러면 나오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의로 가요. 뭐 컴포넌트 버튼 프랍스라는 게 있나? 또 정의로 이동해요. 그럼 여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프레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언프레스가 뭐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거죠. 그러면 언프레스를 써보는 거 이렇게 언프레스. 네, 언프레스라고 되어 있으면서 대충 여기 자료형이 나오죠. 아, 언프레스를 누르게 되면 얘는 옵셔널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벤트가 들어온다. 제스처 이벤트가 들어와서 반환이 없다.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액션을 줄 수 있구나. 결국은 함수인 거거든요. 그렇죠? 함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벤트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환은 없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직을 쓰시면 되는 거죠. 버튼이다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앱 안에서, 이 앱 컴포넌트 안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우리는 뭐 클릭 카운트를 쓸 거다. 내가 그죠, 넘버고 0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증가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클릭 카운트는 클릭 카운트 더하기 1 이렇게 넣고, 이 클릭 카운트를 나는 텍스트에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밑에다 클릭 카운트를 할게요. 클릭 수. 그리고 그쵸,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데이터를 프린트 하려면 이렇게 중괄호를 하시면 돼요. 요소 안에. 예,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 카운트를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눌러도, 근데 어때요? 반응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렌더링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렌더링이 되려면, 즉 이제 얘가 그 교체가 되려면 얘가 스테이트여야 해요. 스테이트. 그래서 뭐 보면은 뭐 훅이다 막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그렇게 안 들어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면서 그냥 활용 위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스트라고 해서, 보통 컨스트로 정하더라고요. 컨스트로 정하고, 게터, 내가 가져오는 거 클릭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정, 아마 안드로이드 컴포즈를 해보신 분이면 아마 익숙할 거예요. 거의 같은 개념이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set으로 많이 하죠. set 클릭 카운트. 네, use state. 상태를 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 초기 값을 넣습니다. 초기 값을 난 0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use state를 쓴다라고 위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리액트에서.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수치를 set click count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바뀌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얘가 이제 전체적인 렌더링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자, 리액트 백그라운드 컬러 가져오기 뭐 이런 거를 구글용 한번 해볼게요. 랜덤 백그라운드 컬러. 구글링 하시면 아마 여러 개 있을 건데요. 제가 미리 좀 찾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붙여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자,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예. 자, 뭐냐면 이제 랜덤 컬러를 만드는 건데, 뭐 매스 플로우 이런 거 써가지고 랜덤 돌리는 거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헥스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 헥스 코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랜덤 컬러를 결국에는 이게 샵 FFF 건드렸던 거 그 결과니까, 얘를 여기에다 쓸 건데, 뷰 백그라운드를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를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배열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콤마, 왜냐면 얘가 제이슨이잖아요. 그쵸? 또 제이슨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중괄호 해서, 그쵸, 백그라운드 컬러를, 나는 아까 했던 제너레이트 컬러로 할게요. 그리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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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랜덤 컬러로 하는 게 낫겠네요. 랜덤 컬러. 네, 제너레이트 랜덤 컬러이다. 이 함수로 호출. 자,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는 연산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르면은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저희가 이거를 다른 애들한테 다 걸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은 오늘도 바코딩에도 이 백그라운드 부분을 하나, 둘, 여기다가 셋, 이쪽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이렇게 줄바꿈만 처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넣을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대괄호 하고 중괄호 하고 네, 중괄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오늘도 바코딩 부분에 제가 백그라운드 다 넣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다 같이 연산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렌더링이 되는 거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아,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HTML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 랜덤 컬러가 그러니까 연산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연산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요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쵸. 꾸미기도 했고. 상태 처리인데, 상태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쵸. 지금 상태 처리를 한 거죠. 상태 처리를 한 거고, 이제 컴포넌트 개념이 나옵니다. 컴포넌트 개념.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펑션 앱을 만들었던 게 얘가 약간 제일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러면은 다른 파일 하나 더 만들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위쪽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위쪽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할게요. 밑에다가 네, 펑션 제가 sum component 라고 하겠습니다. 네, return 요런 식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HTML 요소 하나 나오면 돼요. 이게 이제 아마 div랑 똑같은 개념일 텐데 태그가 하나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div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썼던 요 텍스트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겠죠. 복사해서 넣을게요. 텍스트 같은 거 넣으시고 그렇죠. 요거는 sum component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sum component라고 할게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버튼도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버튼이다. 버튼도 밑에 같이 넣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창 닫고. 일단은 프레스가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일단 안 하고. 네. 자, 그럼 이 sum 컴포넌트를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넣을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넣을게요. 버튼이다 밑에다가. sum 컴포넌트. 자, 그럼 밑에 생긴 겁니다. 그쵸? 네, sum 컴포넌트가 생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위 뷰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클릭 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프랍이라고 써요. 프랍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라고 써서 프랍스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거든요.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랍스에 제가 뭐로 넣을 거냐면 클릭 카운트로 넣을 거예요. 프랍스 한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네, 텍스트를 붙여놓고 너무 복잡하네요. 그쵸? 조금 랜덤 컬러는 빼고 이렇게 폰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온 데이터. 그쵸? 데이터를 프린트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쵸? 중괄호 하신 다음에 여기서
나는 프랍스 한 다음에 클릭 카운트로 넣을 거야 라고 정해야 돼요. 그러면 클릭 카운트로 넣는다 라고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sum 컴포넌트 점 클릭 카운트로 내가 넣을게 이렇게 하는 거죠. 클릭 카운트는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게 되겠죠. 저기 위에서 정한 거 이 스테이트 밸류를 넣을게요. 클릭 카운트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하위 뷰에 이렇게도 전달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도 지금 보면 버튼이 있잖아요. 그쵸? sum 컴포넌트 버튼이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서 눌렀을 때 클릭 수를 변경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죠. 그럴 때는 저희가 이벤트 처리인 건데, 결국에 아래쪽에 하위에 있는 녀석이 상위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거를 변경하는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sum 컴포넌트에 어떤 걸 하겠다라고 또 저희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프롭스에 이벤트도 프롭스에 넣는 거예요. 내가 언클릭을 할게. 이런 함수로 내가 넣을 거야.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상위로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로 정한다고 했어요? 언클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클릭이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언프레스가 만들어진 방식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왔을 때 결국은 지금 상태를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set 클릭 카운트가 바뀌면서 렌더링이 되면서 그 변경된 값이 다시 클릭 카운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아래쪽을 눌러도 동일하게 데이터가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하자면, 컴포넌트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하이비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풀업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데이터도 전달할 수 있지만 물론 이벤트도 전달할 수가 있다. 하위에서 상위로 이벤트 전달이 가능한데, 이럴 때는 쓰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풀업스에다가 뭔가 함수를 따로 정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줄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렌더링이 되려면 위쪽에서 건드려가지고 가져오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제가 이미지로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가 앱이에요. 그리고 제가 sum 컴포넌트를 만들었죠. 네, sum 컴포넌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위쪽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 상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얘가 가지고 앱 쪽에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그럼 얘가 바뀌면은 이 바뀐 데이터가 여기한테 이렇게 박히는 거고 다시. 그러면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이벤트를 먼저 준다. 이벤트 트리거 1번. 바뀌었네. 데이터가 바뀐다. 2번. 데이터가 바뀌어서 재렌더링이 돼서 그게 노출이 된다. 그게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크게 이런 흐름으로 지금 데이터를 제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일 때는 오케이. 자, 그럼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sum 컴포넌트가 알고 보니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하위 네스티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던 거죠. 일단 우리 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차피 바뀌어서 들어온 거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그러면은 지금 sum 컴포넌트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네스티드라고. 자, 네스티드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1 그리고 이름을 제가 네스티드 컴포넌트라고 하고, 들어온 데이터, 그쵸, 들어온 데이터 그대로 들어오고, 클릭 처리는 안 할게요. 일단 안 하고. 자, 그럼 네스티드 컴포넌트도 얘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sum 컴포넌트가 네스티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스티드 컴포넌트, 그리고 얘가 클릭 카운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풀업 그거로. 그러면은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쓰면 되긴 하잖아요. 그쵸? 풀업스의 클릭 카운트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받았던 거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스티드 컴포넌트지만 어때요? 그대로 동일하게 데이터가 전달이 된 거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스티드 컴포넌트가 하나 더 있었다. Shift 옵션 화살표 아래에. 그래서 얘는 좀 이름이 달라요. 얘도 이제 네스티드 컴포넌트 2다. 2번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똑같은 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다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다.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지금 썬 컴포넌트가 제 색깔 좀 바꿀게요. 좀 밝은 색으로. 썬 컴포넌트가 네스티드 컴포넌트를 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두 개. 1, 2.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받았던 풀업을 그대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대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는 결국에는 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다 공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원래는 썬 컴포넌트가 버튼 클릭해가지고 상태를 바꿔서 그게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얘네들도 버튼이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얘한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벤트를 계속 올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네스티드 컴포넌트도 프랍스에 언클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프랍스에 언클릭 이거를 호출을 해서 똑같이 위로 올려준다라고 해볼게요. 이벤트를.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언클릭.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랑 다른 게 없어요. 여기 하는 거랑.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붙여놓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똑같이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버튼 눌러도 다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볼게요. 좋아요. 이벤트 처리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이벤트 전달도 이렇게 프롭스라는 거로 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네,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 렌더링도 그쵸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 렌더링은 뭐냐면 요겁니다. 아,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그게 낫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스테이트, 즉 상태를, 데이터 상태를 위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주고 있어요. 그럼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글로벌로 관리하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글로벌로.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주입을 시켜버리면, 데이터 상태를, 이 안에서는, 이 안의 영역에서는 알아서 그냥 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그게 바로 컨텍스트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물론은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주입하려고 하는 녀석 자체가 무조건 일단 이렇게 스테이트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클릭 카운트라고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set 글로벌 클릭 카운트. 일단 스테이트가 있긴 있어야 돼요. 예, 있는 상태에서 만듭니다.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밑에다가 const 글로벌 원하시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글로벌 이제 클릭 카운트 컨텍스트로 할까요? 클릭 카운트 컨텍스트다. 이제 크리에이트 컨텍스트를 해요. 이렇게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리액트 여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크리에이트 컨텍스트.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를 여기다가 주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글로벌 클릭 카운트 컨텍스트를 지금 글로벌로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M레벨에서 주입시킬 거예요. 이쪽에다가. 네. 자, 그렇게 되면 글로벌 클릭 카운트 컨텍스트 제공을 합니다. 프로바이더의 값을, 데이터를 제공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스테이트 있죠.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스테이트를 넣는 거예요. 요거. 예, 글로벌 클릭 카운트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박스 닫고 그럼 이 블럭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럼 너는 뭐냐면 이 영역 안에서 내가 감싸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내 그쵸 영역 안에서는 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파일에서 그냥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접근이 또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ome context, some component를 만들 때 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글로벌 클릭 카운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글로벌 클릭이라고 할게요. 글로벌 클릭 카운트. 그 sum 이쪽에서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유즈 스테이트를 썼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는 이제 클릭 카운트랑 set 클릭 카운트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따로 관리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상태를 처리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 사실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다시 set 글로벌로 바꾸고요. 글로벌. 여기를 컨텍스트가 아니라 use 컨텍스트로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그런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했었던 그 녀석의 이름을 써요. 그게 이제 글로벌 클릭 카운트 컨텍스트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쓰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클릭 카운트니까 이제 프롭스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거죠. 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유즈 컨텍스트 없다고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한다고 또 해줘야겠죠. 리액트 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글로벌 클릭 카운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글로벌 클릭 카운트를 바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는 어차피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글로벌 클릭 카운트 변경이라고 제가 M레벨 좀 많이 복잡하죠. 여기다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바꿀게요. 네, 여기다 만들어서 글로벌 버튼이다 할게요. 글로벌 버튼. 자, 이걸 눌렀을 때는 그쵸, 이렇게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set 글로벌 클릭 카운트. 글로벌 클릭 카운트 더하기 1 해가지고 1씩. 자, 그러면 글로벌 버튼을 누르면은 글로벌 클릭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로 만약에 상태 관리를 하려면 컨텍스트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가 상태를 유지할 거 스테이트 하나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 만들고 물론 요거도 이제 익스포트로 밖에서 빼도 되십니다. 여기는 그냥 저는 한 파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익스포트 이렇게 빼시면 밖에서 접근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내가 접근하고 싶은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걸 쓰면 된다. 물론 이제 셋 하시려면은 셋 하는 것도 버튼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은 이제 버튼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글로벌 버튼을 또 내부적으로 만들면 그래서 이제 물론 set 글로벌 카운트를 여기서 또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카운트는 글로벌 카운트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쵸?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버튼이다 눌러도 얘가 바뀌는 거예요. 글로벌로. 예, 그래서 글로벌로 하는 거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some 컴포넌트를 제가 여기도 바꾸고
얘를 복사해서 이제 네스티드에다가 넣어 볼게요. 네스티드에 넣고 얘도 이제 글로벌이니까 글로벌입니다. 붙여놓을게요. 글로벌 클릭 카운트 복사해서 자 네스티드에다가 붙여놓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어차피 1, 2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이제 2라고 하고 제가 2를 하겠습니다. 썸 컴포넌트가 이제 2를 가지고 있다. 예. 하나 더 하면은 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요? 글로벌 버튼을 제가 누르면은 글로벌로 다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글로벌 애들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글로벌로 바꾸는 걸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뷰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넣으실 수가 있다. 그게 컨텍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 렌더링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컴포넌트 만들기도 된 거고 이벤트 처리 그쵸 컴포넌트 이벤트 처리 다 됐고 일단 브로드캐스팅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조건 렌더링부터 볼게요. 조건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클릭된 게 짝수다 그러면 짝수입니다가 뜨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펑션 제가 even number 숫자가 2분입니다. 타이틀 여기서 이제 프랍스를 또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랍스를 하기에 좀 귀찮고 하잖아요. 그럼 프랍스에 얘가 2분이냐 불련이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2분이면은 리턴해서 짝수입니다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텍스트 짝수이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너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 타이틀을 대충 어딘가에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 위쪽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프랍스니까 이즈 2분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대충 계산을 만약에 클릭 카운트가 %2로 나눴을 때 이게 0이면은 짝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버튼에다 누르면 어때요? 짝수 안 뜨죠?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짝수입니다. 짝수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닐 때는 안 보이는데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조건 렌더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롭스를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게 결국에는 어차피 이렇게 제이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로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s even 해가지고 이렇게 even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s even으로 해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조건 렌더링이시고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처리할게요. 예. 좋아요. 조건 렌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이벤트 처리인데 뭐냐면은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간은 그 혹시 연탄 나르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연탄 나른다 하면은 으쌰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이 으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전달하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못하거나 핸들링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벤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거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앱한테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이렉트로 얘한테 바로 이벤트를 전달할 수는 없을까?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벤트 에미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벤트 에미터는 그 라이브러리에 설치하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라이브러리 설치할 거예요. 토스트 띄우는 거랑 이벤트 에미터랑. 그러면 이제 먼저 토스트부터, 자, 리액트 네이티브 토스트 npm 검색해 볼게요.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를 리액트 네이티브 토스트 메시지 요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사해서 자, 여러분들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고 설치를 할게요.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퀵스타트. 자, 보면은 이렇게 임포트를 한번 해주시고, 위에서 임포트를 할게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토스트를 넣으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M 레벨에서 맨 밑에를 뷰 끝나고 나서 넣으면 되겠네요. 네, 뷰 끝나고 넣고, 그 다음에 이 show toast라는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도 물론 저희가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함수고요. 화살표 함수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펑션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조가.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인풋을 넣으면 되죠. 뭐 sum 데이터. 그럼 그 sum 데이터를 sum 텍스트로 할게요. sum value를 sum value를 여기다가 프린트가 또 됩니다. 자, 문자열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백틱을 하시면 돼요. 그 숫자 1번 왼쪽에. 그런 다음에 달러 사인에서 제가 sum value라고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세요. 그럼 show toast라는 함수를 버튼 클릭했을 때 띄우면 주면 되니까, 제가 글로벌 버튼 밑에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서 show toast 띄우기 하고 onpress가 되었을 때 할게요. onpress가 되었을 때 show toast를 하겠다. 그 value는 뭐랄까 클릭 카운트를 할게요. 클릭 카운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how 토스트 띄우기 이거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 있죠. 이거 누르면은 어때요? 토스트가 이렇게 떠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누르면 아마 올라갈 거예요. 클릭 카운트를 제가 한 11로 했어요. 그러면은 토스트 띄우면 11이 나오겠죠.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바로 얘가 처리했잖아요. 왜냐면 얘가 M 레벨이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릭 카운트로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상황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네스티드 중첩된 녀석 내부에서만 이벤트를 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처리하는 게 에미터입니다. 브로드캐스트인 거예요. 자, 구글창에다가 리액트 네이티브 이벤트 에미터 3 검색할게요. 아마 나올 거거든요. 이벤트 에미터 3 갈게요. 자, 요거를 설치합니다. 복사해가지고 리포지토리 기세 갈게요. 기세 가서 npm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설치하고, 사용 방법은 등록을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을 하면 이제 그 키로 이벤트가 발송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패치 UCG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해라. 복사해서 자, 위쪽에다가 넣어주고요. 근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import event emitter from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걸 써야겠죠. 이벤트 에미터를 한번 생성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생성해요. 이런 것도 만약에 좀 글로벌로 쓰시려면은 얘도 이렇게 익스포트를 받게 해도 되겠죠. 익스포트 컨스트 뭐 글로벌 이벤트
해가지고 new 이벤트 에미터를 이렇게 생성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이제 내가 토스트를 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토스트 이벤트를 내가 어디에다 등록할 거냐면 처음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완전 중첩이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가 최하위 녀석이 누구한테 쏠 거냐면 최상단한테 이벤트를 전달할 거예요. 이벤트 전달. 이 케이스 한번 먼저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딘가에서 한쪽에서 이벤트 처리되면은 여러 사람한테 이벤트 처리. 요거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 녀석한테 먼저 요거부터 하는 겁니다. 최하위 녀석, 그러니까 중첩이 된 네스티드에서 뭔가 이벤트 쏘기 딱 누르면 이 상위에 바로 이벤트를 꽂을 거예요. 저희가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이렇게 계속 풀업으로 이렇게 넘겨받는 것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쏘볼 겁니다. 예, 그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먼저 등록을 해야겠죠. 요 앱 레벨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일게요. 너무 커가지고. 보통 요런 거는 이제 유즈 이펙트에서 하면 돼요. 예, 요거도 이제 리액트에서 가져오시고요. 유즈 이펙트.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건 한 번 타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나 이런 것도 여기서 처리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디펜던시 어레이라고 해서 빈 거를 두면은 그냥 한 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렌더링 될 때 한 번 탄다. 그러니까 얘가 최초에 그거 그려질 때 한 번 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뭔가 버튼을 누르거나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면 유즈 스테이트가 바뀌면서 계속 렌더링이 됐잖아요. 그때가 유즈 이펙트가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한번 찍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콘솔 로그로. 얘가 호출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로그도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유즈 이펙트 한 번 딱 탄 거거든요. 한 번 저희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저장 누르면은 리프레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를 때마다 유즈 이펙트가 타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릴로드 앱 프레스 R 누르면은 릴로드 하거든요. 유즈 이펙트 한 번 딱 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또 타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최초에 한 번 딱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이벤트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식 문서 봐도 지금 여기서는 컨텍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번에는 컨텍스트를 안 쓸게요. 이걸 써가지고 이제 실제로 받는 애가 누군지를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on만 해서 이벤트를 리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이벤트를 리슨하겠다. on을 하는 거죠. on을 하면 뒤에다가 이제 이벤트 이름을 써라고 돼 있는 거예요. on을 저희가 show toast라고 해볼게요. 예, show toast라는 이벤트로 내가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받으면 이제 뒤에 이벤트가 같이 들어올 텐데 데이터 받는 거죠. 요거도 이제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이벤트 제가 on이라고 할게요. 받았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도 찍어보면 될 것 같아요. 콘솔 로그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가 show toast를 하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보여주는 sum value가 이제 데이터가 되게끔 하고요. 될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야죠. 예. 자, R 해서 릴로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호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글로벌 이벤트에 접근해서 그러면 nested sum 컴포넌트 안에 있는 nested nested 컴포넌트 3을 제가 만들게요. nested 컴포넌트 3. 을 만들고 여기서는
얘가 자체적으로 얘는 컨텍스트를 안 받고 이렇게 할게요. 얘가 자체적으로 이제 카운트를 가지고 있다. my number set my number use state고 자체적인 숫자인 거예요. 이 녀석은 10으로 되어져 있고 들어온 번호 이런 것도 없고 얘는 그냥 nested 3이다. 자체적인 번호라고 볼게요. nested component 3 내부 그러니까 my number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my number 증가 버튼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set my number는 my number 더하기 1 자체적으로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스트를 보내라라는 게 있다고 볼게요. send emit event show toast라는 거로 이제 이벤트를 보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벤트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거기다가 이벤트에다가 접근해요. 글로벌 이벤트 emit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show toas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그게 my number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my number를 쏘는 거예요. my number 쏘아서 그게 그러면은 저 위쪽으로 가겠죠. 이벤트를 리슨하는 쪽에서 받아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some component 아래쪽에다 얘는 3이다 해주고 사실 여기는 딱히 할 게 없고 자, 아래 누를게요. 릴로드를 한번 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y number 증가 하면은 내 my number만 되면서 이 녀석만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 스테이트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그러면 emit event show toast 어때요? 그러면은 내 번호가 가는 겁니다. 그쵸? 34 좋아요. show toast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뭔가 예기치 못하게 계속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유즈 이펙트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얘가 최초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등록을 했으면 지우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유즈 이펙트 안에 이렇게 리턴해서 함수를 또 반환하게 되면 이거를 클리어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쓰는 거예요. 글로벌 이벤트를 나는 이제 왜냐면 이거가 탄다라는 말은 이제 얘를 이제 이 화면 안 쓴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remove listener를 하는 겁니다. 리스너로 어떤 걸 지울지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show toast를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아마 여기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remove listener를 하면 된다. 예, 그쵸. 리스너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글로벌로 지금 일단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왜 브로드캐스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거 때문이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연탄 나르듯이 이렇게 던져 예, 택배 상하처럼 약간 던져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뭔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럼 바로 이쪽에서 바로 이쪽으로 다이렉트 직통 전화를 꽂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거로 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는 내가 여기서 쏘고 여기서 받았는데 이제 역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서 쐈을 때 얘도 이벤트를 받고 얘도 이벤트를 받게끔 한번 해보자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앱 쪽에서 바로 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끔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이벤트를 발송할 때 그때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에 이제 유즈 이펙트를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네스티드 컴포넌트에서 쏘면은 이 sum 컴포넌트랑
네스티드 컴포넌트 1이 받는다라고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썸 컴포넌트도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되겠네요. 예. 여기에 그러면 유즈 이펙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벤트를 받는다라고 처리할게요. 그런 다음에 썸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받았던 거는 앱이라고 할게요. 로그를 그쵸, 앱에서 받는다. 여기서 앱에서 받는 거고, 요거는 썸 컴포넌트에서 받는 거다. 그러면 두 곳에서 이벤트를 받는 거죠. 그쵸? 쇼 토스트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R 다시 한번 누르고요. 자, 이벤트를 여러 명한테 주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 넘버를 막 증가시켰다가 이걸 쏘면은, 자, 로그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썸 여기서도 받았고 썸 컴포넌트도 이제 동시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 이벤트를 보냈을 때 여러 명한테 가져갈 때, 그럴 때도 에미터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복잡한 환경에서, 엄청 복잡한 뷰에서 내가 여기서 이벤트를 쏜 거를 어딘가한테 직접 바로 전달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벤트 에미터를 쓰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RN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상태 처리 어떻게 하는지, 일단 데이터를 그냥 전달할 때는 이 풀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래쪽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 그럼 역으로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 역으로 이제 내부에서 이벤트가 올라올 수도 있다. 요것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풀업 자체는 데이터가 그냥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못 바꿔요.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는 스테이트를 결국에는 건드려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 상태가 이 상위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벤트를 올려서 여기에서 데이터 상태를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풀업으로 그냥 리드 온리로 읽기 전용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바꾸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 한 번에 다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아래쪽에서 위로 계속 올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좀 힘들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바로 보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벤트 에미터를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까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RN을 제작할 때 그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리액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반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미션은 일단은 뭐 배운 내용 연습해보기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스트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예, 그런 거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리스트 하면서 이제 좀 상태 관리 조금 더 들어가 보기, 리스트랑 상태 관리, 그러니까 이제 객체 상태 관리랑 리스트 상태 관리, 이쪽으로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한번 다루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긴 시간 들으신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